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돈줄 역할을 했던 손 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손 모 씨의 혐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그게 V1이든 V2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할 때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 조작 세력, 불공정 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어제 재판은 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그 일부가 과려된 부분이니까 그게 이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뭐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사실은 특검으로 가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그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매번 모든 사건을 갖다가 지금 특검으로 가자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그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이 문제는 뉴스 후반부에 우리 법조 반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훑어보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정화석 논설위원께서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판결과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네.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네.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21년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1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죠.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게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벌금 5억의 이제 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사실 관심은 이 권오수 전 회장의 무슨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이 같이 있던 전주, 쩐주라고 얘기를 해야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전주는 지명이 또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 손 모 씨가 유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그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쏠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1심에서 손 모 씨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손 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 된 건데, 이 부분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무죄를 받아서 검찰이 좀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공모가 아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손 모 씨를 좀 공소장을 이제 변경을 해서 그렇죠. 2심에 이제 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2심에서는 그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그 여러 개의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좌 중에 이제 몇 개를 그 손 모 씨가 갖고 있었던 거고, 또 한 5개 정도를 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모친 계좌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유죄로 판단한 손 모 씨의 유죄로 판단한 그 기간 동안에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 수가 김건희 여사 명의로 3개가 있다라는 거는 1심 재판에서도 인정이 된 결과입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물론 지금 김 여사 측은 이거는 그냥 계좌를 갖다가 그냥 일임해가지고 빌려준 거지, 내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주가 사실 전혀, 조작 사실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 모 씨의 경우하고 어떻게 다를 것이냐. 네. 그러면은 그 다른 전주에게 있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자, 전공재 대변인, 일단 여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근거 자체가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돈을 계좌를 굴렸던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무죄 아니겠느냐, 이게 주 논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아니 손 씨가 이제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도 유죄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니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어할 계획인가요? 그 손 씨의 그 사안과 김건희 여사의 사안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손 씨의 사안이 이렇게 큰 전체 집합이라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부분 집합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 씨는 전체에 대해서 방조라는 것은 그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자신은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자신의 계좌가 활용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박할 만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서 이게 기소할 사안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불기소할 사안인지를 평가를 먼저 해야겠죠. 사실 2020년, 21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 관련해서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검사장이 반려를 했다라는 네. 언론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손 씨와 어느 정도가 같고 어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소가 사안인지 불기소 사안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같은 사안으로 보고 완전히 이게 기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법과 절차에 의해서 검찰은 기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당으로서 법원의 이번 손 씨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 사안의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갔을 때는 아직 따져볼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일 평론가 일단 네. 특검보다는 이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보자는 주장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이슈면은 네. 수사를 좀 지켜봐야지 왜 특검 주장을 이렇게 성급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새로운 이슈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래된 일이죠. 오래된 일이죠.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 불신을 사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검찰의 자세가 따져보는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데 따져보는 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게 본연의 임무에 맞게 따져볼 것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러면 적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수사에도 압박이 되고 그리고 그 수사가 또 불신을 받으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주장은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다. 특히나 손 씨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거의 유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똑같지는 않겠죠.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빈도수는요 또 되게 많아요. 빈도수는 권오수 대표의 계좌 다음으로 그 유죄가 난 그런 쪽에 이용된 계좌로서의 빈도수는 김건희 여사의 빈도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규모만 또 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따져보는 게 맞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거는 법원에서 따져야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정치 토크가 끝난 직후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임찬종 법조팀장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근데 요즘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야권에서 또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행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과하다.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를 꾸준히 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 마포대교회 자살 방지의 날 맞아서 이른바 시찰을 한 거를 두고서 지금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한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포대교에 가서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현장 살펴보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까지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동안에 다른 그 대통령 여사 부인들께서도 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사진 18장이나 이렇게 올릴 정도로 비공개 행사였는데 이후에 올렸지만 말이죠. 네.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도 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사는 이런 비정치적 행사에 대해서 참여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메시지를 더 씌워갖고 자꾸만 이 김건희 여사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듯한 모습은 한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김정숙 여사가 여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당 그렇게 이 정도 수준의 정치 공세를 펼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졌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공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성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통령 체코 방문에도 동행할 것 같죠?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 영부인으로서 동행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네. 그렇지만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그 행보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논란이 왜 일어났죠? 무엇을 하셔도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느낌을 줬고 그런 논란이 촉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 바람이 김건희 여사를 보고 싶은 거겠습니까? 제발 김건희 여사 좀 안 보게 해주세요가 이게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 바람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나오시죠? 예? 그 무시해서인가요? 저는 지금 야당이 비판할 거를 비판하는 것을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김건희 여사께 국민의 좀 어떤 지금의 상황에 맞는 행보를 좀 하시고 자중하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공재 대변인, 예.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활동하시라. 단 입장 표명을 먼저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디올백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이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더 진행되겠지만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 맞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다 알려졌다시피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과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매듭 짓고 앞으로 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게 지금 상존한 상태에서 국정 동력을 찾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진이라면 유감이나 네. 사과의 뜻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힌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이미 당내에서도 여러 분들이 얘기는 했던 거죠. 네, 자 짧게 하나만 예. 조금 말씀드리면 좀 전에 대변인께서 법리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불신을 받는 거예요. 특검도 남아 있고요. 이번에 손모 씨 건을 보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혐의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국민이 검찰을 믿어줄 겁니다. 압수수색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의전만 다 하고 예의만 갖추는 그 특혜 수사 내지는 조사 이런 것만 하고 야당과는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법리가 끝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특검도 남아 있고 특검으로 안 가려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 됐든 수사 방향을 바꿔서 네. 공소장 변경처럼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